나는 거의 어떤 주사위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예전부터 이 점을 의심해왔고 오늘 우리가 그 진실을 밝혀볼 거야. 여기서 어떤 편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사위를 10,000번 던져볼 거야. 먼저 정직한 주사위가 뭔지부터 말해보자. 세금 잘 내는 주사위? 거짓말 안 하는 주사위? 줄 안 새치게 하는 주사위? 정직한 주사위란 1이 나올 확률과 6이 나올 확률, 이 똑같은 주사위야. 5가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도 똑같고 그런 식이지. 어떤 숫자가 나올 확률이 다른 숫자가 나올 확률과 똑같은 주사위야. 진짜로 무작위 결과를 내는 주사위지. 특정 숫자가 더 많이 나오거나 덜 나오지 않는, 어느 쪽도 유리하지 않은 주사위야. 문제는 내가 보기엔 이런 일반적인 주사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지. 내 생각엔 이 주사위에 확실히 문제가 있고 6이 1보다 훨씬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우선 주사위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해해보자. 숫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말이야. 6은 1의 반대편에 있어. 그리고 항상 주사위의 반대편 두 면을 더하면 7이 돼. 6은 1 반대편에 있어. 더하면 7 4는 3 반대편에 있어. 더하면 7. 와는 2 반대편에 있어. 더하면 7 2 돼. 모든 주사위가 이렇고 이건 변하지 않아. 여기까지 괜찮지? 이건 어떤 숫자가 나오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 문제는 대부분의 주사위에는 구멍이 있다는 거야. 숫자들은 주사위를 이루는 플라스틱에 구멍을 뚫어서 표시돼. 그리고 이 구멍이 실제로 무게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리고 알리손이 주사위의 질량 중심, 즉 균형점이 어디인지 설명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 모든 물체에는 질량 중심이 있어. 그리고 그 질량 중심이 바로 그 물체의 균형형점이야. 내가 이 막대를 균형 잡을 수 있을 때 그 말은 질량 중심이 내 손가락 위에 있다는 뜻이야. 즉 받침점 위에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한쪽에 질량을 더 많이 추가하거나 무게를 더 늘리면 질량 중심이 바뀌어. 질량 중심이 무게가 더 많이 있는 쪽으로 더 가까워져. 예를 들어 큐브는 질량 중심이 바로 여기 가운데에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주사위에는 구멍이 있잖아. 그리고 그 구멍들 때문에 재료가 빠져나가. 아래에 구멍 하나, 위에 3개 있으면 질량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더 무거운 쪽으로 질량 중심이 가까워지는 거지. 빗자루에서도 그랬어. 이제 이걸 상상해봐. 네가 주사위를 던질 때 실제로 질량 중심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나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 알리송은 여기 그림에서 꽤 착하게도 한쪽에는 구멍을 하나, 다른 쪽에는 3개를 그려 넣었어. 하지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실제 주사위에서는 반대쪽에 구멍이 6개나 있어. 그래서 한쪽과 다른 쪽의 무게 차이가 정말 커. 주사위를 던질 때 아무 영향도 없진 않을 거야. 영향이 없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야. 내 생각에는 6이 위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믿어. 왜냐면 일면이 더 무겁기 때문이야. 이 주사위를 보고 나서 내 의심은 더 커졌어. 봐봐. 이거 진짜 멋지지? 투명 아크릴로 만든 주사위고 엄청 대칭적이야. 내가 50페알이나 주고 샀어. 이게 바로 전문가용 주사위야. 그게 무슨 뜻일까? 이 주사위는 사람들이 돈이 걸린 무언가를 두고 경쟁할 때 사용돼. 정말로 어떤 편향이나 문제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주사위가 다른 주사위랑 뭐가 다를까? 더 예쁠 뿐만 아니라 이 주사위에도 구멍이 있긴 해. 하지만 그 구멍들은 흰색 재질로 채워져 있어서 결국엔 아주 대칭적인 주사위가 되는 거야. 실제로는 아무런 구멍도 없는 셈이지. 그리고 이 주사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일상에서 게임을 살 때 따라오는 다른 주사위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주사위가 아니라는 큰 힌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상에서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전문가용이고 완벽한 주사위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일반 주사위의 성능을 비교해보는 거지. 하지만 내가 테스트해보고 싶은 주사위가 한 가지 더 있어. 그건 바로 정말로 속임수 주사위야. 일부러 잘못 나오게 만들어진 편향된 주사위지. 이런 주사위는 따로 구할 수가 없어서 알리송이 직접 이런 종류의 주사위를 만들어줄 거야. 아이디어는 일부러 한쪽에 더 무게를 씌워서 주사위가 우리가 원하는 면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야. 이베레가 나한테 주사위를 조작하라고 맡겼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쓸 건데 주사위에 점이 있는 부분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무게추를 넣는 방식이야. 여기서는 우리가 주사위를 가지고 있고 무게추로는 작은 못 조각들을 사용할 거야.
보통 사람들은 1번 면에 무게추를 넣는데 그러면 6번이 위로 더 자주 나오게 돼.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아주 극단적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6번 면에 무게추 6개를 다 넣을 거야. 주사위를 만들기 위해 먼저 6개의 구멍을 뚫어야 해. 그래서 3.5mm 드릴 비트를 사용해서 탁상 드릴로 6개의 구멍을 뚫었어. Ele usando aqui a furadeira. 그리고 각 구멍마다 약간의 접착제를 넣었어. 그 다음에 각 구멍에 못 조각을 하나씩 넣었지. 마무리로 각 구멍에 약간의 접착제를 넣은 다음에 에폭시 퍼티를 넣었어. 에폭시 퍼티는 A파트와 B파트를 섞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굳는 그 퍼티야. 구멍의 표면을 막고 못으로 마무리해서 수정하지 않은 부분과 비슷하게 디테일을 넣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작은 구멍들을 검은색으로 칠할 거야. 이제 테스트를 시작할 시간이야. 누가 주사위를 던질지 이미 상상했지? 여기 칠판이 있어. 아이디어는 네가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나온 숫자를 칠판에 표시하는 거야. 예를 들어 2가 나오면 여기 2에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10,000번 반복하는 거지. 10,000번. 당연하지. 10,000번 던지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주사위를 10번 아니면 100번 정도 던진다고 해도 그게 주사위가 조작됐는지 아닌지 실제로 알 수 없어. 왜냐하면 숫자들이 랜덤이니까. 그래서 일부 숫자는 자주, 다른 숫자는 드물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주사위를 많이 던질수록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게 돼. 선거 여론조사랑 비슷한 거지. 길거리에서 세 사람한테만 누구한테 투표할 거냐고 물어봐서는 의미 있는 숫자가 안 나와. 여론조사는 현실에 더 가까운 숫자를 얻으려고 수천 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주사위도 그렇게 해야 해. 10,000번 정도 던지면 주사위가 치우쳤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알겠지? 나 점심시간이라도 좀 가질 수 있을까? 그래.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행운을 빌어. 알겠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알리손, 잘 되고 있어?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 너희들, 내가 알리손에게 주사위 3개를 각각 10,000번씩 굴리게 할 거라 생각 안 했지? 나도 잠깐 고민했지만 계산해보니 며칠 걸릴 것 같더라. 사실 매뉴얼 도문도에서 우리가 진짜 하려고 했던 건 주사위를 던지는 로봇을 만들고 컴퓨터로 주사위 눈을 읽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 문제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게 직접 주사위 던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 도문도 영상에 꼭 한번 출연했으면 했던 사람을 부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온갖 로봇을 만들고 난 그가 이 주사위 발사기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제 바르보사야. 나중에 인스타그램에서 그의 프로필을 찾아봐. 안녕 제. 잘 지내? 여기 좀 복잡한 제안이 하나 있어. 우리는 주사위를 적어도 10,000번 정도 던질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해. 그리고 그 주사위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메모리에 저장해서 10,000번 던졌을 때 각각의 숫자가 몇 번 나왔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해. 말해봐. 이베레, 다 잘 지내?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이 막 떠오르고 있어. 좋아, 나 그 제안 받아들일게. 우리 이거 같이 해보자. 제 바르보자. 정말 환영해, 친구. 야, 나는 오랫동안 너를 지켜봐왔어. 네가 하는 모든 일들도 보고 있고. 근데 네가 가진 그 로봇 기술이 나한텐 없어서 좀 부럽더라 진짜. 축하해. 정말 감사합니다. 네가 가져온 거 좀 보여줘. 3D 프린터 같던데. 부품은 거기서 가져왔어. 스테퍼 모터랑 3D 프린터 풀리도 있어. 알겠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사위를 굴리는 거야. 알겠어. 이제 결과를 카메라로 읽자. 맞아, 이제 회로에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거야. 탭을 닫아야 하는데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회로가 먼저 주사위를 가운데로 가져오도록 탭을 닫아줄 거야. 그런 다음에 주사위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카메라로 읽게 되는 거지. 여기 분해된 웹캠이 있고 여기 센서가 있어서 주사위의 면이 어떤 건지 식별할 거야. 그래서 주사위가 여기 있을 때는 절대 회전하지 않아. 멈춘 상태지. 3이 나왔어. 굴렸더니 3이 나온 거야. 3이 나와서 여기에 3이 들어갈 거야. 이 작은 날개는 주사위를 카메라 쪽으로 모으는 용도야. 주사위를 카메라 아래에 뒤집지 않고 넣으면 돼. 맞아. 그럼 주사위가 여기서 멈추고 읽게 돼. 여기서부터는 이 모터가 이미 아래에서 주사위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주사위의 새로운 면을 뽑아줄 컵이 있어. 주사위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작은 날개가 주사위를 안으로 밀어넣어. 이 모터가 올라가면서 이 작은 컵이 위를 향하게 되고 컵이 회전하면서 주사위를 움직이게 돼.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야. 이미 하나가 된 거지.
사람이 손에 작은 컵을 들고 주사위를 섞는 거랑 같아. 그건 전문가용 주사위에 이미 포함된 컵이야. 그가 움직이면 컵을 아래로 뒤집어서 다시 던질 거야. 그리고 이렇게 회로가 다시 시작돼.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뭘 만졌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먼저 이 장치의 두뇌가 뭐야? 이번 아두이노 나노야. 여기 앞에 있는 이 작은 보드. 이게 모든 모터와 센서를 제어해. 카메라만 빼고 카메라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알겠어? 자, 가보자. 내가 여기서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한 건 이 모터야. 두 가지지. 하나는 주사위를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주사위를 다시 집어서 던질 수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뭔가 문이 닫히는 것처럼 만들어 볼까 생각했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뒤쪽에도 뭔가 더 있어야 하고 저쪽에도 뭔가 더 있어야 문처럼 닫힐 수 있겠더라고. 뒤쪽에 재료가 많이 남고 기계가 커질 것 같아 벨트 방식을 썼어. 모터 하나로 두 날개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닫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걸 생각해내는데 머릿속이 좀 복잡했지만 결국 해결했어. 사실 벨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돌면서 한쪽 벨트가 오면 다른 쪽은 가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움직임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 벨트를 이해하려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볼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건 전부 모터뿐이야. 이게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어.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 3D로 만든 부분 전체도 네가 만든 거야? 전부 제가 모델링했고 하고 싶은 게 더 있었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지나가는 딱딱한 걸 만드는 대신에 유연한 걸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여기 부딪혀도 모터가 멈추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검 같은 건 없어요. 맞아요. 저도 여기 롤러를 줄자처럼 돌아가게 하려 했는데 줄자 안에 다시 감기게 하는 스프링이 있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여기서 멈춰서 데이터를 읽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드러운 띠를 잡아당기는 작은 기어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여기랑 같은 TPU 재질의 풀리가 있어서 더 잘 달라붙어요. 기본적으로 고무죠.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같은 재질의 다른 벨트 위를 도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이쪽으로 돌아오죠. 네, 이게 이미 기계의 두 번째 작은 모터예요. 맞아요. 여기서 멈추면 판독을 해요. 모터를 내려서 볼게요. 위에 또 다른 모터가 있는데 기계를 아래로 내리는 역할을 해요. 엘리베이터예요. 네, 여기 옆에는 두 개의 서보 모터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해요. 이게 이 위치에 있다가 주사위가 여기 안에 들어오면 머리를 들어 올릴 거예요. 여기서 주사위를 위로 올려서 회전을 시작하고 다시 던질 수 있게 할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헤드가 회전하고 회전 후 주사위를 던집니다. 무슨 일이죠? 주사위가 밖으로 떨어졌어요. 뭔가가 필요하네요. 주사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필요해요. 보호장치요? 맞아요. 알겠어? 봐요. 이미 생각해놨어요. 모든 게 이미 설정돼 있어요. 네, 여기 아크릴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는 주사위가 못 나오게 할 거예요. 모든 것을 보호해서 주사위가 울타리 안에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무자규의 순간이고 우리가 질량 중심이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정확히 그렇죠. 가요. 그게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다시 한 사이클을 시작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게 기계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세어보면 제가 6개의 모터를 셌는데 맞나요? 6개요. 6개의 모터입니다. 6개의 모터입니다. 이 주사위를 던지는 3D 프린터 외에도 주사위의 결과를 읽고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죠. 맞죠? 결과를 계속 누적해 나중에 볼 수 있게 합니다. 누군가 지켜볼 필요 없죠. 사진을 찍어 24시간 저장해둡니다. 맞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은 두 종류의 코드로 나뉩니다. C++는 아두이노용 코드 언어인데 아두이노가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파이썬은 카메라용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카메라 영상을 읽어 어느 면인지 식별할 수 있게 했어요. 알겠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사위를 집어서 주사위를 굴리고 추첨하고 주사위를 읽는 전체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단 15초밖에 안 걸려요. 15초요.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자, 하루에 5,760번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 하나당 10,000번 굴리고 싶다면 그게 한 40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사람이었으면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손목도 나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래, 아니야. 도저히 안 되지. 이제 이 기계를 가져다가 제대로 일하게 만들 거야. 여기서 한 열흘 정도는 쉽게 일하게 두고 모든 주사위를 테스트할 거야. 우리가 만든 이 기계가 잘 버티길 바래. 알다시피 내가 마누얼 두문도에서 가진 안 좋은 버릇이 손이 너무 험하다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 기계가 중간에 고장 나버려.
내가 손드는 건 다 망가져. 내가 좀 거칠거든. 그러니까 네 로봇을 만질 때는 조심하려고 해. 네가 다른 프로젝트에 쓸 수 있게 부품을 온전히 돌려주려고. 어차피 다 재활용된 거잖아. 다 재활용된 거야. 여기 있는 많은 부품들이 고철장에서 가져온 거거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제이가 자기 채널에 다 올려놨어. 인스타그램에서 DH 바르보사 팔로우하면 돼. 거기 보면 그가 만든 다른 엄청난 기계들도 많이 있어. 고마워. 이제 네 기계 여기서 테스트해보자.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싶어. 첫 번째 테스트는 일반 주사위와 구멍 뚫린 주사위로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방에서 만든 방식이 뭐였지? 노트북이랑 로봇을 놨어. 옆에는 엄청 큰 파워뱅크도 있어. 이 말은 만약 전기가 깜빡해도 로봇이 계속 작동할 거라는 뜻이야. 노트북은 당연히 배터리가 있지만 로봇은 없어서 전기가 나가면 설정이 풀려버려. 또 중요한 건 주사위를 제대로 읽으려면 여기 조명이 충분히 밝아야 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불빛이 아니고 주사위를 읽는 바로 위에 조명을 켜야 해. 그리고 이 테스트는 대략 이틀 반 정도 계속될 거야. 그게 필요한 시간이고 솔직히 말하게 이 작은 로봇이 버텨줄지 정말 걱정돼. 왜냐하면 반복해야 하는 사이클이 너무 많고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부품들이 닳게 되거든. 그래서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따보자. 시작하자.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 설치한 불빛으로 숫자를 제대로 읽는지 확인해야 해. 아마 누군가는 우리가 로봇에게 이렇게 하게 하면 움직임이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니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로봇은 똑같은 동작을 여러 번 정확하게 반복하니까. 로봇이 로봇 때문에 무작위성이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동작을 넣어서 점점 더 무작위가 되도록 했어. 봐봐. 첫 번째는 이 강하게 회전하는 동작이야. 주사위를 2번 돌리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내뱉어. 가끔은 이 받침대에 부딪히고 가끔은 안 부딪히고 그리고 주사위가 떨어져서 굴러가.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증거, 즉 움직임이 항상 같지 않다는 증거는 주사위가 매번 다른 지점에 떨어진다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540번 540 사이클을 돌렸는데 이 밑에 있는 벨트가 여기 모터에서 빠졌어. 양쪽 다 빠졌어. 이게 지금 헐거워졌어. 그래, 쉽지 않을 거야. 계속하려면 로봇을 정비해야 해. 이미 제이한테 메시지를 보냈고 제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줬어. 하지만 이걸 주사위마다 10,000번씩 돌리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작동하는 것 같아. 여기서 잠깐 멈추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걸 보여줄게. 볼래? 주사위가 더러워지고 있어. 봐봐. 면들이 아주 많이 더러워지고 있어. 여기 뭔가 더러운 게 묻고 있어. 뭔지 모르겠어. 먼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컴퓨터가 읽는데 방해가 돼. 왜냐하면 여기 1이라는 숫자를 보면 컴퓨터가 이 작은 얼룩을 5로 잘못 읽을 수도 있거든. 계속 쓰려면 내가 주사위를 닦아야 해. 제이가 우리한테 기계를 제대로 작동하게 해줬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이건 이미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공식 인증된 로봇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를 혹사시키고 진짜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잘못됐다는 거야. 결국 주사위 던지는 로봇을 계속 고치느니 손으로 던지는 게 더 쉬웠어.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로봇을 택배로 그에게 다시 보내서 그가 거기서 테스트하게 했어. 결국 자식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더 잘 작동할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제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봅시다. 제가 이 기계를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테스트했고 잘 작동합니다. 이벨에 그 손님 센 사람과 둘만 있어서 기계가 긴장한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사실 기계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제가 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수정은 주사위를 앞으로 밀어주는 모터를 교체한 거예요. 원래 모터는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걸 견디지 못해서 내부가 많이 마모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코드를 조금 수정한 거예요.
코드를 더 가볍게 만들고 기계의 속도를 줄였어요. 아두이노가 멈춤추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이제 기계가 100% 작동하니까 드디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기계를 설치하고 컴퓨터에 연결한 뒤 첫 번째 주사위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첫 번째 던지기입니다. 대략 2달 정도 지난 후에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전문가용 주사위 결과예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죠. 이건 멋지네요. 6면이 있고 초록색입니다. 이건 약간 노란색이에요. 분홍색도 있어요. 저는 이 초록색이 좋아요. 사실 이런 데이터 분석은 아니었어요. 만약 우리가 주사위를 10,000번 던졌는데 각 면이 정확히 같은 횟수만큼 나온다면 1이 1666번이가 1666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제이가 이룬 것은 무엇일까요? 제이가 전문가용 주사위로 로봇에서 실험했을 때 거의 그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각 주사위 면이 거의 같은 횟수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네, 아주 정밀한 주사위입니다. 그리고 멋진 건 본래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으니 이치에 맞는다는 거죠. 기계도 치우치지 않았고 문제없어요. 진짜 치우친 주사위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치우치게 만든 주사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나와야 했던 숫자 1, 2. 무려 2333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숫자 6. 즉 분리했던 숫자는 거의 절반인 1218번만 나왔어요. 편향되지 않은 숫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대체로 안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사위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나왔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편향된 주사위는 6보다 1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 주사위는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의심했던 그 부분은요. 이 주사위가 진짜 공정한가요? 아니면 6이 더 자주 나오나요? 세상에. 이 그래프 좀 봐. 1번. 숫자는 1546번 나왔어. 그게 저기 평균 숫자보다 낮은 거지. 그렇지. 그게 1666, 1666. 이야. 두 번째는 1623, 1623, 1654. 이렇게 계단처럼 쭉 이어지다가 6번 숫자에서 1600이나 1700, 1770번까지 가는 거야. 정확히 말해서 6번 숫자가 1번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 내가 예측했던 그대로야. 그래, 주사위가 공정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알아냈어. 6이 가장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숫자가 클수록 나올 확률이 더 높아. 그리고 이 숫자들을 보고 주사위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말이 된다는 걸 알았어. 가까이에서 한번 봐봐. 주사위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상상해봐. 주사위가 거의 한쪽으로 넘어지려고 하거나 반대쪽으로 넘어지려고 해. 1랑 1 중에 어느 쪽이 나올지 고민하는 상태야. 뭐가 나올까? 2가 나올 거야. 2가 나오는 이유는 1이 더 무겁기 때문이야. 아니면 주사위가 여기처럼 5랑 4 사이에 걸쳐 있다면 둘 중에 뭐가 위로 올라올까? 5가 위로 올라올 거야. 왜냐하면 4가 더 무겁기 때문이야. 아니면 주사위가 여기처럼 6이랑 3 사이에 있다면 뭐가 위로 올라올까? 6이 위로 올라올 거야. 왜냐하면 3이 더 무겁기 때문이야. 항상 작은 숫자가 큰 숫자보다 더 무거워. 그래서 항상 작은 숫자가 아래로 가고 큰 숫자가 위로 올라가게 돼.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발견했어. 주사위의 아랫부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 진짜 신기하지? 만약 주사위가 여기서 5랑 3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면 주사위 아래를 보면 2랑 4가 보여. 2는 3 옆에 있고 4는 5 옆에 있어. 그러니까 더 무거운 숫자인 2가 역시 더 무거운 3 옆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면의 주사위 반쪽이 저쪽 면의 반쪽보다 더 무거워. 그리고 이건 항상 그래. 어떤 조합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걸 알아내려고 주사위를 3만 번이나 굴렸어. 이 영상이 좋아요 받을 자격 없다면 뭐가 있겠어?
우리가 마누알 도문도에서 했던 이런 실험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가장 유명한 건 우리가 전구를 수천 번 껐다 켰다 하면 정말로 전구가 나갔는지 테스트했던 거였어. 그리고 우리는 전구를 1000번보다 훨씬 더 많이 켜고 껐다 했어. 꼭 한번 시청해서 최종 결과를 확인해봐.